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잘 나오셨는지요? 문제를 보니까 아주 어렵지도 않고 또 아주 단편적이지도 않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를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물론 하에 해당하는 문제도 물론 있죠.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있는 것 같고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시험 보시면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같으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으면 약간 정답 고르는데 어려운 부분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이미 행정사 시험의 특성상 그 출제 단원을 말씀을 몇 번 들었었는데 일단 그 20문제에 단원별 출제 그 문항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그 이제 단원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들으실 때 교과서가 1편부터 6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1편은 통론이죠. 그리고 2편이 작용법. 이것은 행정법, 통론 파트. 이것은 행정작용법이고 이것은 실효성 확보 수단. 그리고 행정구제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그리고 이 일반 행정작용법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특별행정작용법, 개별행정작용법 이렇게 구성이 되죠. 많은 순서들이 서로 이제 편제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행정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디로 편제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여기에서 소개하는 책이 있고 여기에서 소개하는 책이 있고 별도 단어로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절차법은 당연히 사전 구제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론상은 맞죠. 그래서 편의상 행정절차법하고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는 전부 다 이쪽으로 묶어서 분류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그 출제 문항 수가 통로는 보니까 2문제가 출제됐고요.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것은 작용법과 구제법 어김없이 많은 문제 나왔고 행정사 시험의 특성상 이 조직법이 제법 비중이 좀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작용법은 5문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 2문제, 그리고 행정구제법이 역시 5문제, 그리고 조직법이 4문제, 특별행정작용법은 2문항이 나왔습니다. 대강 이제 어느 단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작용법하고 구제법 이 2개 단원이 절반이죠. 10문제 50점. 여기에 4문제니까 20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만 해도 70점이 나오죠. 그럼 이제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족이 되죠. 특별히 행정학이라든지 민법 총칙에 점수가 크게 이제 낮게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은 크게 이론 파트가 있죠. 이론 그리고 조문, 행정 관련 법령 조문. 우리가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실무를 담당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래 아주 중시되고 있는 판례인데 근래 시험의 그 출제 어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영역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나오지 않고 이론과 조문을 이렇게 뭐 지문 두세 개씩 섞여 있는, 또는 이론과 판례, 또는 조문과 판례, 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묶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종합 문제가 제법 많습니다. 출제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제 기준이 다 있어요.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임의적으로 다 출제를 못하게 돼 있고, 또 난이도도 다 강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차 시험은 이론 파트가 7문제. 이제 엄격하게 따진다면 거의 뭐 종합 문제로 보기 어려운 한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를 고른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그 길인데, 그래도 이제 그 비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이론 파트가 7문제, 조문이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6문제.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기본서 정독을 꼭 해야 되고, 관련 조문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꼭 보셔야 될 조문들, 역시 그 조문에서 출제가 됐죠. 조문이 6문제, 그리고 순수한 판례 문제가 3문제가 있고, 종합 문제가 4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문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그 단원별 출제 그 비율하고 분야별 출제의 비율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잠깐 보죠. 문제는 보니까 21번부터로 되는데, 좀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 이 문제의 책형은 B형을 가져갑니다. B형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니까 B형. 21번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 뭡니까? 이건 당연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주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22번.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이미 이제 가 답안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은 아실 겁니다. 1번 정보공개 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강조된 부분이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 묻지 않는다. 그렇죠. 2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소를 제기할 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서 명확하게 밝힌 입장이죠. 옳은 내용이고. 3번.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 후, 그 다음 표현이 딱 읽어보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판례 입장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겠고, 나머지는 생각합니다. 3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보니까 이게 다 대부분 조문의 내용이죠. 그렇죠? 보시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절차법 48조부터 51조까지가 행정지도에 관련된 조문 아닙니까? 4개 조문이. 그 4개 조문이 출제가 엄청 많이 됩니다. 이것은 보니까 48조 1항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위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조 2항이죠.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죠. 흔히 말하는. 그리고 3번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그러나 이것이 불가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비례원칙도 적용되는 것이
48조 1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다. 50조 내용이죠. 5번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것은 49조 1항의 내용이죠. 전부 다 조문을 보시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은 보니까 하자의 승계 문제이죠. 설문을 보시면서 이게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판례할 때 선행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결국은 읽으면서 이건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는 문제구나, 그것을 아셔야 되겠죠. 선행처분의 불가정력이 발생하였고, 그러니까 선행처분에 흠 있는 선행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후행처분은 고유의 위법이 없음, 무슨 말이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보면 이제 답이 곧바로 나와야 되죠. 1번 조세부가 처분과 체납처분, 이것은 서로 독립관계로서 하자 승계 부정. 비교란 말이 빠져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이는 서로 독립관계입니까? 일련의 절차입니까? 서로 독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유의,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 사이에 오랫동안 속된 말로 우려먹었죠. 출제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행재결 사이에 하자 승계가 새롭게 나오니까 이제 예전에 유일했던 것은 근래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두 번째 새로운 것이 아주 줄기차게 나옵니다. 당분간 계속 나올 거예요. 3번은 서로 독립관계로서 하자 승계가 안 되는 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직외제 처분과 매연제 처분 사유, 이해 성략. 자, 그리고 25번. 행정심판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사 여러분 시험은 제가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행정쟁송에서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 쪽이 더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업무가 아니죠. 행정심판도 일반적으로는 심판 청구에 이 권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죠. 그래서 행정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행정심판법의 내용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문제는 아주 쉽죠. 1번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모두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4가지 중에서 이것은 첫 번째 있는 제6조 1항 1호에 있는 내용으로 그 행정청 소속,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이죠. 틀렸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지만 당사자 심판은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무효확인 심판은 사정재결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얼마나 강조했던 사항입니까? 4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직권심리 39조의 내용이죠. 이것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내용이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재결은 재심판 청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건 또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이건 행정심판을 재청구 못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26번. 역시 문제가 간단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입장을 모르는데, 굳이 판례는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이 강조된 사항이니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권한 수용 없이 법률 본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처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 2번 지자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나 수정제의 요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강조됐습니까? 틀렸죠. 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7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 이른바 위헌, 위법 명령 심판에 따른 것이죠.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물론 지금도 행정소송법에는 총무처 장관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법문은 그게 이제 표현이 개정 안 되고 다른 법에서 부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당연히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안행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조 1항의 내용이죠. 이것이 옳은 내용이고 2번은 범죄 구성요건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위임은 안 되죠. 틀렸고 시행령의 형식입니다. 형식이 시행령 형식인데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니고 법규명령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4번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효력 전속, 폐지가 나오면 소멸, 개정이 나오면 전속 이렇게 그 핵심어를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틀렸고 법률의 숙고는 행정규칙은 존재하지 않죠. 법률 유보원칙에 적용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8번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은 이제 여러분 업무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1차 시험에서는 강조가 될 단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옳은 내용이고 2번 내부위임 나오게 되면 이제 형식적 권한은 변동이 있다 없다 위임자 명의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권한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 자체도 변경되는 권한의 위임과 구별되겠죠. 옳은 내용. 3번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위임기관 아니고 수임기관이죠. 틀렸습니다. 자, 이하 생략하죠. 29번 공토법 이른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이 옳은 걸 물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나오면 당연히 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 법률관계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지만 그것이 특징 아닙니까? 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당사자 아닙니까? 수용의 주체, 수용의 객체, 자기들끼리 당사자끼리 원고와 피고지를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증감을 다투는 징액 청구는 토지소유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원고, 사업시행자가 피고, 감액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원고, 토지소유자가 피고 이렇게 구분되겠죠.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죠.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는 누가 피고가 되죠? 토지소유자가 원고면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원고면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원과 피고지를 서로 두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곧바로 4번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30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기관 법정주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령인 대통령령의 근거를 둔 경우도 일부는 있다. 어떤 경우에 지방행정기관. 그런 내용이죠. 옳은 내용. 2번 행정각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모두 행정청인데 행정각부 장관은 그 중에서도 행정관청, 지자체장은 협의회 행정청이겠죠. 3번 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되겠죠. 4번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줄 수도 있죠. 5번 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같은 부속기관에서 지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나올 수는 없다. 뭐 때문에? 1번에 무슨 주의죠? 행정조직 법정주의, 다른 말로 행정기관 법정주의니까. 그럼 1번이 맞으면 당연히 5번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1번이 맞으면 5번은 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사인의 공법행위 아주 강조된 부분이죠. 1편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 이렇게 한자를 병기해 준 것이 맞죠. 이것이 사법행위인지 사법행위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글로 쓰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의 경우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경우 발음이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거 많이 틀려요. 사법이냐 사법이냐. 이건 뭐죠? 이것은 사법, 이것은 사법, 행정위법, 사법. 부드럽게. 이것은 공법, 사법. 발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쪽이란 것을 이제 병기했죠. 2번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그리고 행위 여건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렇죠. 3번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도달된 데 의무가 이행된 것을 본다. 얼마나 자주 본 표현입니까? 옳은 내용이고 4번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 뭐겠습니까? 자기완결적이죠.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수리 또는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32번은 곧바로 이건 암기사항이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암기를 하시라고 무척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주 나온 것들이 쭉 밑에 있습니다. 보니까 3번, 4번, 5번 얼마나 자주 나온 것입니까? 1번만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이겠죠. 33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렇죠?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죠. 곧바로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 과목으로 행정법을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행정법을 20분 동안 풀면 안 되고 10분을 넘지 않은 시간에 푸시고 그 나머지 10분은 이제 다른 과목을 푸는데 좀 세이브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될 아주 효자 과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4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공물이다, 사물이다, 공물이다. 그러면 뭐 민법 규정이 있건 없건 간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한 거잖아요. 공물이니까 융통성이 없죠. 곧바로 옳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5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조문의 내용을 꼭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죠. 시험 보기 전에 꼭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1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된다는 것이 12조 1항의 내용이죠. 2항의 내용이죠. 12조 2항의 내용. 틀렸습니다. 2번 이거 틀린 거 물었죠? 곧바로 답이 바로 나왔네요.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제15조 1항의 내용이죠. 3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조의 내용이잖아요.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제2조 1항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가하고 나 두 가지잖아요. 가는 소송에 관한 것이고 나가
대통령에 따른 징계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나의 나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38조 1항의 내용이죠. 답이 확인됐습니다. 36번은 정답을 0.1초 만에 찾아야 됩니다. 보자마자 답.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읍면동 행정구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이런 것들은 행정구이지 지자체가 아니고 읍, 면, 동 마찬가지죠? 읍이 0.1초 내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37번 행정의 부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제 이것이 보니까 기억, 니은, 티귿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도 약간 시간이 약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에 있어 공유재산관리청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의 기간은 독립쟁송 제기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니은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거 맞죠. 부담에 부과되는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의 불이행, 의무의 불이행은 무슨 사유다? 철회 사유다. 그러면 내용이 맞습니까? 맞네요. 1번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담은 뭡니까? 하명이잖아. 하명, 의무부과. 이것이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권력적인 성질인데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은 두 가지만. 38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이해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구상권 행사 요건에 해당이 되죠. 옳은 내용이죠. 2번 행정규칙상의 처분 기준 위법성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위법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은 위법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배상은 원인행위가 위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만 딱 내치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행정규칙상의 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됐다고 한다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답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39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행정청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이것도 날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문 보실 때 그 내용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서술의 표현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그리고 날짜가 나오면 그 일자 기간 그리고 어떤 기관이 나오게 되면 그 기관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시라 했었습니다. 14일 바로 이게 옳은 걸 물었군요. 옳은 걸 이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판례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3번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 아주 관계된 사항이죠. 4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5번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류하여 청문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제32조에 규정이 되는 내용이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고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요식행위죠. 틀렸습니다. 2번 행정청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를 부과한 경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대처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3번
대집행 영장형 통지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처분성이 있다 없다? 처분성이 있죠. 의사의 통지니까. 그러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4번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부과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된 것은 대집행 요건, 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이 아니죠. 틀렸네요. 5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개고 처분에 응하지 아니하여 2차, 3차 개고 처분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그렇죠? 이건 처분성이 없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판례가 아주 자주 나왔던 판례입니다. 옳은 내용이죠. 문제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미 정답은 아셨겠지만 그렇게 정답을 알기 전에는 어려운 것도 있죠. 정답을 알면 쉽죠. 맞아 이건데. 그러니까 정답을 조금만 좀 미리 알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론, 조문, 판례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야 가능한 얘기죠. 최소한 뭐 강의 한 3번씩 들으시고 기본서 한 2번 정도 하시고 조문 한 4, 5독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뭐 한 8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 아주 심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차는 이건 그 절대평가로서 60점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렵게 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여러분 모두 합격하세요 그런 말은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다 합격합니까? 그런 이제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모두 다 합격합니까? 근데 이건 절대 평가는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응시자 전원이 다 평균 60점 이상이 나온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1차 관문을 가볍게 통과하시고 2차 관문을 향해서 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잘 수술해서 2차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